21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926명을 기록했죠. 엿새 만에 1000명 아래로 내려오긴 했습니다만 주말에는 진단 검사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1000명 아래로 내려와서 다행이다 이렇게 말하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영국에서 전염력이 강한 코로나 변종 바이러스가 빠른 속도로 확산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져 불안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포함해서 청취자분들이 궁금해하실 법한 내용들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질병관리본부장을 지내셨죠? 한림대 성심병원 정기석 교수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세종을 제외하고 전국 16개 시도에서 확진자가 새로 나와서 수도권 상황이 심각합니다만은 전국 어느 곳도 안심할 수 없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예, 이제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어디서도 발생하고, 어디에 계시든지 간에 이 코로나19가 우리 턱 밑에까지 감염원이 들어왔다. 이렇게 보셔야 합니다. 예. 2.5단계로 거리 두기를 격상한 게 2주인데, 2주가 지나서도 지금 계속해서 1000명 단위로 나오는 것은 거리 두기 효과가 없다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거리 두기를 했기 때문에, 격상했기 때문에 이 정도로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예, 두 번째가 맞겠죠. 예, 거리 두기가 사실 수도권은 지금 12월 8일부터 2.5단계로 갔기 때문에 상당히 강한 강도였는데도 불구하고 예. 목표로 했던 200명 이하에는 지금 어림도 없는 예. 그래서 만약 그걸 안 했다면 안 했을 리도 없지만 안 했다면 지금 우리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를 보고 있음에 틀림없다. 그렇게 예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또 3단계로 격상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이 많이 있거든요. 정부는 아직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3단계 격상했어야죠. 미리 할 건 없었지만 저희가 이제 800에서 1000명이 일주일 동안 넘었던 그 시점에 요건이 되면 즉시 하는 게 맞고요. 왜냐하면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5개 단계가 어떻게 돼 있는지 또 숫자가 얼마에 달하면 해야 되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국민들은 준비가 됐는데 정부에서는 이제 걱정이 많아서 지금 안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건은 3단계로 올릴 요건은 충분히 되는데 정부가 망설인 이유는 역시 경제적 효과 이런 걸 생각하는 겁니까? 네, 그렇죠. 경제가 이제 멈춘다는 식으로까지 어저께 이제 정부에서 발표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3단계 가더라도 경제가 멈추는 건 아닙니다. 또 그동안 늘 정부가 해왔듯이 잘 응용을 해가지고 막을 건 막고 풀어줄 건 풀어주고 하면 경제활동 내지는 생산활동은 다 하면서도 3단계라는 정신적 경각심을 높이는데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직 정부 방침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좀 두고 보고요. 그 3단계와는 별개로 지금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이 내일 모레부터 1월 3일까지 5인 이상의 모임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하기로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2.5단계로 거리두기를 격상한 그런 효과를 기대하고 하는 거겠죠? 예, 사실 우리가 3단계에 가야 10명 이상 모임 금지라는 그 조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3단계는 안 가면서 3단계보다 사실 더 강력한 5인 이상. 그러니까 결국 4명까지만 모이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조치가 되죠. 예. 근데 그 야외에서야 또 바깥에서 활동하는 것은 단속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그 자택에서 만일 5인 이상 모이는 것을 그걸 어떻게 단속한다든가 이런 건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예, 사실 이게 만일 제대로 시행만 되면 지금 이 불길을 막는 데는 획기적인 조치다 이렇게 봅니다. 결국은 바이러스라는 게 사람 속에 묻어서 다니면서 사람 간에 전파를 시키기 때문에 굉장히 그 효과는 확실할 텐데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사적인 모임에서 이거를 다 집안에서 모이는 것까지 다 간섭을 하느냐? 또 그게 과연 제대로 시행이 되겠냐라는 의문은 남는 것이죠. 그럼 확실한 것은 5인 이상 집합 금지 조치를 잘만 지킨다면 확실한 효과는 날 수 있다. 교수님은 그렇게 보고 계시네요? 그렇죠. 예, 사람이 안 모이면 바이러스도 퍼지지 않습니다. 지금 외국에서 한 번씩 힘들게 이제 락다운이라는 걸 해가지고 줄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분명히 줄어듭니다. 문제는 이제 풀었을 때 다시 퍼지는 게 문제인데 다급할 때는 멈추면은 효과는 있는 것으로 이미 증명이 된 것이죠. 또 하루 사망자 수가 지금 24명 역대 최다 규모인데 걱정되는 것은 60세 이상 확진자가 또 급등하고 있어서 이것도 역시 굉장히 걱정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만일 60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 기저질환이 갖고 있다고 하면 더 위험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뭐 제일 우리가 걱정했던 부분이 60세 이상의 비율이 얼마냐는 건데 지금 벌써 30% 상했고요. 예. 60대가 걸리면 60세 이상이 걸리면 그 중에 10명 중에 1명은 중증으로 가는 것이 지금 통계가 나와 있고 예. 지금 사망하고 있는 전체 숫자의 95%가 되게 60세 이상 분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뭐 가장 방역 당국이 신경 써서 관리해야 될 부분이 이제 연령으로 보면 60세 이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60세 이상. 네. 이 60세 이상 고령 확진자가 는다면은 역시 병상 부족 문제도 또 심각하게 바라봐야 될 텐데요. 뭐 방역 당국에서 계속해서 병상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합니다만은 이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병상 확보는 좀 안 되는 것 같긴 하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병상 확보는 제가 상당히 좀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고, 예. 많은 이제 의사 전문가들이 병상 확보를 해라. 병상 확보의 방법까지도 저희가 많이 제시를 했는데, 예. 뭐, 웬일인지 사실은 잘 안 됐습니다. 예. 지금, 제가 좀 알아본 바에 의하면은, 민간 중소병원, 그러니까 예. 뭐, 100병상, 200병상 이렇게 갖고 있는 병원들의 병상 점유율이요. 병상 가동률이 70%가 훨씬 안 되거든요. 예. 그러면 그런 병원 그런 병원이 대대적으로 참여를 하면 국공립병원에 있는 환자들을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해서 미리 입원할 환자를 다 받아놓고 대표 국공립병원 몇 군데는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일찌감치 지정을 해서 외래도 보고 입원도 하고 중환자실도 만들고 그랬으면 지금같이 이렇게 막 수백 명씩 대기를 하다가 사망한 일은 훨씬 줄일 수가 있었겠죠. 예, 그런 부분에서 좀 방역 당국이 아쉽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리고 최근 전해진 소식 가운데 불안감을 키우고 있는 부분이 영국에서 기존 바이러스보다 전염력이 강한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다. 그래서 봉쇄력이 내려지고 있다 이런 건데 이게 전염력이 기존 바이러스보다 더 크기 때문에 걱정인데 이게 우리도 지금 걱정해야 할 부분입니까? 미리 대비를 해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예, 이제 면밀히 관찰해야 되고요. 이제 이 얘기는 제가 그 전에 영국에 있는 의사하고 한 보름 한 달 전에 얘기할 때 벌써 나왔고요. 예. 근데 이게 영국에서 더 많이 번진다는 겁니다. 예. 네, 그래서 확실히 전염력이 강한 건 틀림이 없고 대신에 다행스럽게도 치명률이 높지는 않다. 지금 예. 그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예.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많이 전 세계적으로 이동량이 줄었지만 조금 이동량이 늘어나면서 만일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무증상, 특히 무증상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 바이러스가 번진다면 그런 가정도 하고 있어야 되겠죠. 예. 근데 이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도 어쨌든 백신은 이 변종 바이러스 효과가 있다 이런 보도가 있어서 조금 다행스러울 것 같긴 한데 우리가 지금 뭐 3단계로 올린다 뭐 매일 1000명씩 나온다 결국은 백신 나올 때까지 버티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지금 이제 과연 우리가 만든 이 백신의 그 구조가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크게 변이하는 데에 안 맞으면 정말 큰일이죠. 예. 겨우 만들었는데 피해버리니까요. 관역이 피하는 거거든요. 예. 예. 총을 겨눴는데 관역이 피해버린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거는 뭐 과학자들이 계속 보면서 이제 제일 우리가 뭐 잘 아는 거 스파이크 단백질의 변이가 있나 없나를 볼 거니까 뭐 그렇게 맡겨두시면 되고요.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 큰 변이는 나오지 않았으니까 아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인데 예, 이 바이러스의 특성상 RNA 바이러스 특성상 끊임없이 변이는 계속되는 것이다. 제발 백신을 피해갈 정도의 대변이는 없어야 되겠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지금 영국과 미국은 굉장히 엄중한 상황이기 때문에 백신 접종이 벌써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외신 보도를 보면 뭐 전 미국인이 다 맞으려면 결국은 내년 연말까지 가야 된다.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빠르면 2월 늦어도 3월에 우리나라에서 접종이 시작되면 우리도 결국은 전 국민이 다 백신 맞으려고 그러면 내년 연말쯤이나 대학 끝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제일 걱정은 우리나라 이번에 보셨듯이 겨울이 되면 또 내년에 이렇게 또 올 겁니다. 이거는 예. 우리가 뭐 피한다고 피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 바람은 적어도 9월 말까지 그 독감 백신이 완료되는 적어도 10월 말까지 예. 코로나19 백신을 우리가 원하는 만큼 그게 3천만 명이 됐던 뭐 4천만 명이 됐든 간에 예. 원하는 만큼 놔드리고 다음 겨울을 맞을 수 있었으면 제일 좋겠습니다. 근데 지금 외국인들은 또
불안해서 백신이 나와도 맞지 않겠다고 여론조사한 응답이 좀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분들이 나올 것 같긴 한데 이 안전성 문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그래서 이제 사실 안전성 문제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제 조심스럽게 백신에 접근을 했던 것인데, 뭐 지금으로서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이제 확보는 확실하게 해두고 안전성 문제는 끝까지 참았다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맞아야 되겠다라는 건데요. 예. 지금 유럽하고 미국이 시작했기 때문에 제 판단으로는 내년 6월이 되면 안전성 문제도 거의 나옵니다. 항체 유효성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이 한 6개월 지나면 어지간한 건 다 나오거든요. 예. 그러면 우리는 백신을 준비하고 있다가 한 6월부터 부지런히 놓기 시작해서 한 3개월 나서 예. 집단 면역을 형성할 정도로 놓으면은 뭐 안전성 문제도 우리는 좀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럼 중요한 것은 교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결국은 여름 지나고 다시 추워지기 전에는 다 끝내야 된다 이 말씀이네요. 그렇습니다. 금년에 우리 보지 않습니까? 예, 지금 예. 이렇게 뭐 우리가 거리두기 제법 하고 있는데도 좀 걷잡을 수 없이 퍼지거든요. 예. 그럼 이 백신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내년까지는 코로나랑 계속 같이 가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답답하지만 할 수 없습니다. 예. 치료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치료제는 지금 이제 우리 국산도 지금 나오고 있고 한데 문제는요. 예. 치료제가 바이러스 치료제가 그렇게 쉽게 나오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개발하는 것 포함해서 외국에서 개발하는 이제 항체 치료제라는 것도 대개는 초기에 치료를 해서 항체가 바이러스가 이제 번창하는 걸 막기 위한 것이지 예. 병이 어느 정도 진행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위중증 환자분들한테 결정적으로 쓸 수 있는 치료제는 지금 아직까지 올라온 건 없습니다. 예. 그럴 정도로 치료제 개발은 백신보다도 훨씬 더 긴 기간이 걸리는 걸로 그런 것이 이제 정설이거든요. 예. 그렇군요. 어쨌든 백신이 내년 초에 빨리 접종할 수 있도록 그것만 우리가 일단은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수도권에서 임시 선별 검사소 선제적으로 익명 검사를 하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하는 숫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이런 게 더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예, 저는 이제 필요하다고 보고요. 특히 예. 이제 그 중에서도 누구나 다 한다기보다는 본인이 뭐 최근에 여러 사람을 많이 만났다라든지 또 예. 조금 뭐 주변에 접촉자가 있었는데 약간 좀 의심스럽다든지 이런 경우에 좀 선제적으로 검사를 하면 익명성도 보장되고 하니까 제법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우리가 발견을 안 했으면은 그분들이 또 똑같은 숫자의 다른 분들한테 감염을 시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겠죠. 순식간에 몇백 명이 며칠 사이에 생기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조치는 잘한 조치다. 앞으로도 상당 기간 좀 같이 가볼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봅니다. 예. 자, 그러면 이렇게 선제적으로 검사하는 거, 그리고 뭐 행정명령으로 5인 이상 집합금지 내린 거, 또 3단계가 필요하면 또 가야 되는 부분이고, 그것 이외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대책이 혹시 있겠습니까? 저는 정부가 좀 결단력 있게 가야 될 때는 확실하게 좀 가는 그런 방역 정책, 우리가 그 예상할 수 있는 방역 정책을 좀 했으면 좋겠고, 시민들은 이제 그런 정책이 생겼을 때 정말 요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꼭 협조 한번 하셔야 돼요. 예. 이번 겨울만 잘 지내면 내년에는 어떻게 하든 또 다른 희망이 있다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한테 할 이야기는 하셨으니까 혹시 국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십니까? 바이러스는 사람 몸에서 붙어서 살고 사람에서 나오면은 그 다음에는 얼마 못 살고 없어지거든요. 예. 그래서 내가 안 걸리고 내 가족을 지키려면 사람을 안 만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접촉, 내가 살기 위한 사람을 만난 것 외에는 예. 일체 불필요한 사람 만나는 것은 이번 겨울만은 자제하시자. 예, 한 1월 말까지입니다. 12월, 1월이 가장 이 호흡기 병이 잘 걸리는 때이거든요. 예. 그래서 1월 말까지만이라도 좀 서로 조심하시자. 좀 몸만 지켜주시라. 뭐 마스크 끼고 하는 거 다 아시잖아요. 예. 그래서 사람 만나는 것만 제발 좀 줄이자. 그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번 겨울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 겨울만 어떻게든 좀 넘겨보자 이 말씀이네요.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림대 성심병원 정기석 교수였습니다.